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 급등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엔비디아발 실적의 상승 탄력이 하루 만에 금세 죽어버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0.7%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그나마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힘을 조금 내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좀 힘내면서 상승 전환했지만 어제 같은 좋은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또 오르면서 시장이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졌고 이런 여파를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고 동아시아 시장도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상승 탄력이 꺼지고 반도체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투자할지 쉽지 않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오늘도 20가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10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죠? 추가 매수하나요? 지금 수익 실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서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해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렵습니다. 좋은 호재가 하루 이틀을 못 가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봅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은요. 마녀공장과 심택, 현대미포조선, 셀바스 헬스케어,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롯데관광개발, 아이패밀리 SC, 세토피아, 휴젤, TFE 이렇게 10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로 두 분이 골라오셨는데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을 좀 가지고 마녀공장.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좀 지켜보게 되면은 앞으로 좀 실적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기대 이상의 좀 상반기에 좀 실적을 거둔 게 현재로서 좀 마녀공장입니다. 다만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일본 쪽이랑 중국 쪽에 대한 성장이었는데 네. 오히려 상반기 대비해서 기대치에는 좀 성장 폭이 좀 나와주지 못.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는 좀 내리막이 좀 계속적이 이어졌던 부분들도 저는 좀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탑티어 광고 모델을 지금 기용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본 전용 제품 출시가 올해 하반기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 지금 뭐 돈키호테라든지 로프트 쪽에도 이미 4천여 개 이상의 좀 입점이 완료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좀 일본 쪽에 대한 외형 성장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침체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의 좀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들을 만유공장이 좀 이어가지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형 성장폭이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 스탠스 부분들이 좀 접근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하반기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들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상저하고 흐름이 좀 중국 쪽에서도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를 잡아주고 있으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오공장 화장품 관련주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 네,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요커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면세점을 휩쓸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장 초반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좀 시장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 뭐 일부 좀 약보합권 뭐 한 1%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중국발 수혜를 제외했을 때도 실적이 뭐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유효커가 들어오게 된다면 뭐 충분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호텔과 카지노 합산이 300억 원인데 300억 매출에서 3분기 만에 이제 1,000억 원대를 달성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는 인바운드 쪽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호텔 객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객실 쪽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거는 뭐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호텔 계약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카지노 섹터는 드랍액만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관광객 쪽을 조금 보신다면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호텔 이 면세 쪽 그리고 카지노 쪽을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노선도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혜도 좀 기대가 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중국과 관련된 중국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을지 이러면서 롯데관광개발도 주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는요. 네, 저는 이제 심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심택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미 좀 저점은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된 상태고요.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 차트만 좀 봐도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면을 보면은 좀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스윙 관점 이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첫 번째 말씀을 해드리고 사실 심택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현재적으로 좀 재고 조정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물의 비중 쪽에 좀 85%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업한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심택 역시 그 반등 개선 강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부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랜드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부분들이 조금씩 턴어라운드 현상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주가는 계속 좀 선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지금 구간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기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디레임 업황이 계속적으로 조기 완정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심택 같은 경우가 다소 지금 패키지 기판 업체들에 대비해서 상승분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후발주로 심택 부분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도 충분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도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위치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SC. 네,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게 되면 화장품 섹터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화장품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보다는 이런 ODM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혹은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이
업황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로맨이라는 브랜드, 아마 립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좀 네.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제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년 대비했을 때 뭐 국내에서는 거의 한 40%가 넘는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매출이 90%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본 지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좀 소개를 드릴 때 이 일본발 매출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73%대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베이스뿐만 아니라 아이 쪽 라인에서의 좀 좋은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콜라보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네. 이제 콜라보해서 신규 브랜드들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ODM 업체들에게 상당히 좀 수혜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인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고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뭐 입점들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실적이 뭐 이번에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가 높아졌는데 추가적인 매출의 증가 기대가 된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하나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조선주의 현대미포조선을 좀 가지고 현대미포조선. 왔습니다. 네. 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뭐 월봉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1선과 5일선이 현재 지금 근접하게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은 좀 한 차례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볼 만한 좀 위치적인 자리가 왔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하는 실적을 기록은 하긴 했지만 이 실적 쇼크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현대그룹사 조선사들 대비해서 외주 인력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이익폭이 좀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외주 인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최소화가 되는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외주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하회를 했던 실적치는 오히려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PC선 발주 부분들이 현재 좀 60척 중에서 31척을 현재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이미 좀 발주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 네. 그만큼 대부분 수주가 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년 하반기까지 물량이 확실하게 좀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25년까지는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뭐 기회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만 감안을 했을 때는 실적 부분들이 큰 타격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중장기 입형까지 일봉상은 좀 내려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지금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다. 조선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세토피아를 들고 세토피아. 왔습니다. 네, 뭐 사실 요즘이 테마주 전성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연관성이 좀 상당히 있어서 들고 왔는데 뭐 오늘도 사실상 양자 역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히토류와 양자 테마를 동시에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초전도라든지 맥신 이런 것들도 다 광물 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의 히토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생산처를 베트남 쪽으로 좀 옮겨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쪽과 연관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세토피아와 성안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테마 자체가 뭐 약간 이제 먹는 쪽으로 넘어갔다가 뭐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이런 이제 이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히토류 관련된 부분은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 네.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현지 이제 기업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설립을 했고 2개 이상의 광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업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 빠르면 이번 달 뭐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실적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조들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실상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토피아까지 히토리와 또 이 테마 쪽으로 좀 엮일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이제 의료 AI 쪽 기기 관련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셀바스 좀, 헬스케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의료 AI라든지 뭐 AI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성장치는 뭐 네. 의심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외형 성장 폭도 그렇고 좀 실적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함으로써 좀 최성분 분석기 쪽에 좀 주력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이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수주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하반기에 남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 좀 증가를 해준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도 해외 매출이 좀 증가를 해주면서 상반기에 좀 최대 매출까지도 역시 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좀 한 차례 좀 급등했었던 모습들도 좀 나타나줬지만 오히려 지금 부분이 좀 출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력 제품군이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최성분 분석기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호주 이버트사랑 2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까지 이미 좀 체결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 다변화 현상까지도 현재 하반기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수주 부분들이 증가가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이제 매출 부분들도 여전히 좀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감 역시도 공존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주가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것을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한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휴젤입니다. 휴젤. 네, 사실상 제가 뭐 요즘에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아마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조금 들고 오고 있는데 네.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때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액이 816억 원, 그다음 영업이익이 뭐 280억 원 해서 이제 분기 최대 또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인데 그쵸. 주가는 오히려 이제 최바닥권에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 이제 보톨루닌 톡신 관련된 부분이 좀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 보톡스도 단연 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좋아지고 있고 또 유통 채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수요도들은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태국, 일본 등 이런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이런 점유율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호주에서 론칭된 제품이 상당히 좀 매출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런 해외 매출 지역들을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지금 월봉상으로도 보셨을 때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 내려왔었던 이 월봉상 진짜 하단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 가격대부터 좀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젤 바닥에서 좀 모아가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섯 번째죠. 네, 저도 좀 화장품 쪽 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좀 소개를 아모레퍼시픽.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바닥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도 사실 좀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 모멘텀을 여전히 저는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좀 투심이 확실하게 좀 살아나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6컵 모멘텀 대비해서 지금 중국어 홍보물 역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체 관광객이 좀 주로 찾을 수 있는 뭐 면세점이라든지 주요 상권들 여기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매장에서 상품 소개 그리고 홍보 영상 부분들까지도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력 제품군들의 좀 매출 판매 부분들의 효과가 분명하게 하반기 들어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좀 6컵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거래량이 확실하게 좀 살아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마케팅 비용 투자 이 부분들도 오히려 지금 설화수라든지 주요 브랜드 매출의 성과가 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부분들은 주요 매출 판권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객사 다변화 현상들도 확실하게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설화수 부분들은 여전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외형 성장폭을 좀 노려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화수라든지 라네즈 부분
부분들도 지금 고성장이 북미 쪽에서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중국 쪽과 일본 쪽까지도 올해 하반기 마케팅 부분까지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페이 화장품 관련 종목 대형주로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5번째 종목은 뭐죠? 네, TFE입니다. TFE. 네, 지난번에 토픽으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정결일에 상한가도 좀 갔었죠. 근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8%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 쪽 특히나 엔비디아가 좀 높게 시작을 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약간의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흔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수요와 공급단으로 보게 되면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반도체 소켓 그리고 후공정 쪽은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COK라든지 뭐 소켓 쪽을 좀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뭐 MS 같은 경우도 뭐 이익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상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점 그리고 ISC가 SK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반사 삼성양 소켓 수의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삼성 같은 경우도 AMD와의 이런 턴키를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턴키를 또 추가로 받으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삼성양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 다시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의 기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의 단점이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수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 부분인데 뭐 관련된 네. 부분들은 충분히 북미 지사를 통해서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부분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TFE까지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10가지 종목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떨까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의 수많은 격언 중에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팔아라. 이 격언이 드디어 맞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교장에서 강보합권에 그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예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의 낙폭은 다소 만회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출발은 2,502선에 출발했고 현재 구간 2,519선까지 회복은 해줬습니다. 그래도 0.7%의 하락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0포인트에 출발했는데 900선까지도 낙폭을 회복해줬습니다. 그래도 파란불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수산물과 그를 대체하는 대체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개시가 됐죠. 이로 인해서 수산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닭고기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전역의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상한가까지 지금 올라선 모습이고요. 소금 관련 기업인 인산가 9%대 강세, 대표적인 닭고기 기업인 마니커와 하림 같은 경우에도 6에서 2%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산물 관련주인 사주시푸드 같은 경우엔 6% 낙폭을 보이면서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빅파마들이 경구용 비만약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릴리와 노보가 있죠. 이 주사제를 넘어서 경구용 치료제까지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노보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덴마크 회사입니다. 덴마크의 GDP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의 성장성은 점점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홍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가지 기업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제약이 비만과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오늘 오전에 발표한 바가 있죠. 2.6%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7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함께 살펴보시죠. 하이퍼클로버가 어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6%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일 천하로 끝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생성형 AI 기업 중 하나인 이 네이버가 이 클로버 X가 조금 오류가 나면서 이로 인해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받은 건데요. 오늘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낙폭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전일의 상승폭을 다 반납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하락 추세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21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인데요. 과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은 즉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지 실적에 대해서 부담은 없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다시금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도 해결하시고 좋은 종목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은 코리아 서키트와 클래시스, 이수페타시스, 루닛,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대동, 셀바스 AI, SK 오션 플랜트, 유비벨록스, 제이시스 메디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좀 보니까 두 분이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아요. 비슷한, 유사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익절할까요? 손절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로 갈 텐데 때마침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주셨는데 김은희 님이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쪽에 좀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반도체 쪽에 좀 투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사실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심 부분들의 반도체에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구간도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도 충분히 기판 기업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지금 반영을 저는 좀 못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좀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좀 매력적인 구간은 여전히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주봉상에서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21선과 41선 중앙에서 지금 계속 이격이 근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2주간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좀 나와주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좀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갔을 때 21,000원대가 가장 좀 매물대가 좀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000원대부터 최근에 좀 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나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21,000원 매물을 이번에 재차 돌파를 해줄 때 매물을 충분하게 좀 소화를 해주고 21,000원을 충분히 돌파 이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 한 28,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들은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첫 번째,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김은희 님이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잘 참고를 하셔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대동입니다. 대동. 네,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을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요즘에 또 시장에서 먹는 게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먹는 게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농사지는 또 농기계 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내피셜러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트랙터나 콤바인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북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북미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전체 매출에서도 이런 수출 비중이 한 56%, 57% 정도 그리고 수출액에서는 한 80% 이상을 항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북미 지역에서의 수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의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30% 이상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도 그러한 기조들이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올 것이고요. 그거는 결국에 이제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존 디어가 미국 시장에서 이런 자율주행 시장을 좀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농기계 쪽으로도 많이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모델이 그렇게 막 자유롭지 못했는데 모델도 많이 넓어지면서 사실상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뉴스 같은 거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뭐 하나 딱딱 붙이면 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걸 붙이면 반자율주행은 되긴 하는데 그 효율이 생각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이슈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이벤트가 부여되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업체 대동 저희 기억에서 잠시 잊혀졌는데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서 장민님이 대동을 가지고 계시대요. 13,000원에 5%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상 이제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뭐 지금 가격대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시장이 좀 소외가 됐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60선과 120선이 역배열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기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전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항상 한 여기도 보시면 9월에서 이제 턴이 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평단을 낮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연말에서 연초 부분에 항상 좀 한 6개월에서 이런 선행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동에 대한 궁금증 장민님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클래시스를 클래시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올해 초부터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좀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뭐 실적 성장도 확실하게 좀 잘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 좀 수출까지도 여전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수익성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현재도 지금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수출 지역까지도 여전히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성장성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도 여전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분기 지금 실적까지도 보게 되면은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50% 이상 지금 증가를 하는 수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상반기 때 한 50% 이상의 지금 증가 수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인데 오히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출 부분들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장비 소모품 매출 추이만 봐도 국내 리프팅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매출이 견조하게 계속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거기 이제 최근 좀 6호 모멘텀까지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쪽 리프팅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하게 계속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하반기로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지금 해외 시장에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브라질 시장 쪽인데 지금 브라질 시장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견조한 성장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출처로 한 28%를 지금 브라질 시장이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데 오히려 지금 견조한 성장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네.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여전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좋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셀바스 AI죠. 네. 셀바스 AI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재님께서 유튜브에서 셀바스 AI 매수가가 25,500원이고 비중이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올라올 듯 하면서도 계속 떨어지는데 제 평단이 많이 높은 걸까요? 25,500원. 얼마까지 봐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 사실상 평단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뭐 그렇다고 탈출이 못할 가격도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오늘 네이버가 꺾인 거는 뭐 하이퍼클로버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AI 쪽이 가려면 결국엔 엔비디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대거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을 제외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 이후에는 충분히 좀 우상향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연결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6%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하반기 때 또 공공기관에 대한 또 구독 경제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매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셀비 노트부터 시작해서 뭐 인공지능 의료 쪽, 그다음에 뭐 메타 로빌리티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수요도들은 앞으로 늘어날 거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 좀 구독 경제화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차곡차곡 블락 쌓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네이버도 그렇고 일단 이런 AI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매수해보자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7,200원이 깨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에 대한 대응법 알려드렸으니까요. 김재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이스페타시스. 왔습니다. 네, 지금 뭐 이틀 연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선반영이 돼서 좀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는 좀 내년 실적 전망치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하반기에는 좀 개연성이 좀 살아 있다라고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여전히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외형 성장은 확실히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AI 시장이 결국 좀 고성장을 하게 되면은 HBM 업체들한테는 여전히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HBM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저점으로 내려갈수록 저는 충분하게 좀 매력적인 구간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챗 GPT가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치로 올라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 수요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에 충분히 이스페타시스에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양축 간의 지금 대장주 역할을 충분하게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한미반도체도 고점이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만큼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개연성 부분들이나 좀 거리 대금 부분들을 좀 살펴볼 때는 오히려 그간 좀 쉬었던 이스페타시스가 충분히 좀 출발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뭐 실적 개선 강도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하반기에도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주가 개선 강도 부분들은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여전히 좀 HBM 관련주들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설명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더 발견이 돼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좀 다시 들고 왔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들은 이렇게 막 눌려 있을 때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담아 놓으셔야 되지 막 지금 열심히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사실상 수익도 크게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쪽 산업이 생각보다 이제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가시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점. 네. 그래서 바닥권에서 모아가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부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들이 또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때 좀 이슈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반기 때 국내 해상풍력 시장 특별법과 이제 주요 해상풍력 단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줄 거고 앞서서 이제 정책적인 그런 기조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거에는 태양광이 87%고 이제 국내에서 해상풍력 쪽이 13%인데 이게 6대4 비율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자금에 대한 또 이슈들이 좀 불거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2분기 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 수주잔고가 약간은 좀 공백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대만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주잔고 굉장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외주업체를 활용을 하면서 생산 능력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4년도에는 좀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능력을 좀 계속 확대를 한다라는 거는 늘어나는 설치량에 따른 기대감이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쪽은 관심이 좀 없을 때 차곡차곡 모아가자라는 전략으로 SK 오션 플랜트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좀 루닛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루닛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그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낙폭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에서 단기 이평을 지금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대까지 좀 내려왔다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좀 위치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기업들과의 좀 파트너십으로 실적이 이어지는 좀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중장기 성장 동력은 좀 확실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루니스코프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 연구용 매출 수준으로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대부분 가던트 헬스를 통해서 여전히 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올해 1분기부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외형 성장이라든지 영업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네. 그만큼 하반기에 좀 외형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적인 구간대까지 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의 주가 부분들은 좀 내년 이익 전망치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좀 실적이 좋았을 거라는 부분들, 외형 성장 부분들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낙폭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좀 매력적인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강했던 기업입니다. 강했던 기업인 만큼 다시 한 번 더 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루닛 지금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까지 받고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의 9번째 종목은요? 네,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네, 뭐 최근에 실적이 또 이 종목도 굉장히 잘 나와서 조용하게 좀 핫하게 좀 움직인 종목인데요.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28%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360%가 넘게 늘어나면서 네. 분기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실적 종목군들 들고 오냐면 최근에 테마주 형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 베이스로 좋은 기업들은 그래도 좀 우상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소외가 됐다 그러면은 조금은 담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스마트 카드, 이건 신용카드 IC 칩이 박혀 있는 그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뭐 이런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이나 중동,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
스마트 카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을 포함한 이런 생활가전 부분이 200%가 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뭐 계속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은 넘을 것이다라는 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뭐 향후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뭐 BMW 향 매출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기대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벨록스까지 실적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는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이 좀 단기적으로 좀 약세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모습이죠. 다만 그런 부분들 관점으로 볼 때는 신규분들한테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1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여전히 좀 유효한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세 차례까지 대규모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현재 지금 체결이 완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025년 이후에도 지금 경쟁사들 대비해서 오히려 좀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좀 나타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 모멘텀으로도 보게 되면 북미 중심으로 지금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에서 오히려 지금 신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대한 강세 흐름이 여전히 저는 하반기에도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단기간의 레벨로 봤을 때 밸류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저가 매수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충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3분기부터 좀 이연이 됐었던 이 물량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효과가 나타나주면서 오히려 지금 양극재를 통해서도 좀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신규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연 물량에 대한 효과 부분들까지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여전히 유효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네,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요.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또 여기 부분에서 좀 시가총액이 높은 쪽 종목군들은 뭐 대부분 실적도 좋고 최근에 주가가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기사도 좀 보셨을 거예요. 시술 받으러 가자, 뭐 주사 맞으러 가자 이런 기사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이제 시술을 받으러 오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 뭐 면세, 카지노 이런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과적으로 인바운드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가 어디에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의 신용카드 결제액들을 좀 살펴보셔도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시술 금액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히려 화장품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바운드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미용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이 가성비가 좋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쪽도 가성비가 굉장히 좀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뭐 일본 지역에서 좀 유의미한 성장 기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4분기 때 이제 제품에 대한 뭐 FDA 승인들 그리고 이제 진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에 빠르게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역적인 확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탑픽 종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포스코 퓨처엠을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말씀해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볼만한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53만 5천 원, 손절가는 40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로 제이시스 메디칼.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가격 전략은 12,500원에서 13,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 라인은 1,800원인데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까지 빠지면 2차 매수로 한 번 더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과 포스코 퓨처엠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알려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좋은 수익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